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로 1864년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분석력에 의해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종교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또 날카로운 현실 감각에 의해 당시 독일의 뒤떨어진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는 등 독일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베버는 부유한 아마포 상인의 가게를 이은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경건한 퓨리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이러한 집안에서 성장한 베버는 1882년 집을 떠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군복무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베버는 군 복무 동안 이모와 그녀의 남편 헤르만 바움가르텐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역사가인 헤르만은 베버의 지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대 후 베버는 베를린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철학, 역사학,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졸업 후에는 재판소의 사법과 시보로 근무하는 한편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베버는 결혼 뒤에도 의무적인 노동을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칼뱅주의의 전통에 경외심을 갖게 되죠. 베버는 스스로에 대한 노동의 강제를 통해서만 자기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방종과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종과 게으름에 빠지면 결국 정신적 위기를 겪게 마련이죠. 1892년 베를린 대학을 시작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했습니다. 1892년 베를린 대학에서는 로마법과 상법을 강의하였고 그 후 1895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취임 강연으로 국민 국가와 경제 정책을 논하였습니다. 초기의 관심은 독일 국민 국가를 러시아의 차리즘 및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로부터 지키고 부르주의적 군대화를 추진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입장에서 그는 반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융커와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좌우 양세력에 대항하여 시민책을 중핵으로 하는 중도 세력의 결집에 노력하였죠. 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와 경제 정책에서는 국민의 이해에 봉사해야 하는 경제 정책의 과제를 논하고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민층의 정치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교수 자격 논문인 로마 농업사와 프라이부르크 대학 취임 강연인 국민국가와 경제정책 등은 당시의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재임 중에 심한 신경질환에 걸려 연구와 교육을 단념하고 얼마 동안 유럽 각지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1902년경부터 차츰 건강을 회복하여 연구 활동을 다시 시작했지만 교직을 사퇴하고 자유로운 제야 연구자로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죠. 병 후에는 사후과학 및 사회정책 본부의 편집을 맡아보고 직접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의 글을 집필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베버의 역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버가 주목할 것은 독일의 경우 자본주의 기업의 이해 및 성공과 프로테스탄트적 배경 사이에 통계학적 상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상호 관련을 총구도 신학의 예정설과 소명이라는 개념의 우연한 심리적 결과로 보였죠. 칼뱅의 예정설과 세속적 소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결과는 금욕적 절제라는 윤리였습니다. 예정설과 소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천의 실제적 결과로 자본이 아주 빠르게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그 당시 가장 난해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특정한 종교적 관념들이 경제 정신의 발전 내지 경제 체계의 윤리적 성격에 미친 영향을 구명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대적 경제 생활의 정신과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합리적 윤리와의 관계 규명으로서 베버는 경제적 전통주의에서 경제활동의 합리화의 진전으로 급격한 변화는 프로테스탄티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칼빈주의의 도덕적 종교적 원동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가정 아래 근대 자본주의 특징, 더 많은 화폐 획득을 위한 여타 모든 가치들의 포기와 칼빈주의의 특징으로 소명의 교리인 노동과 검략을 새롭게 평가하는 본질적 기반과 예정의 교리가 그것을 경제 생활에 나타나게 하는 심리적 동기부여를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를 낳은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윤리를 출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버는 정치사회학 방면에서 정치 권력의 배교 제도적 연구를 통해 유명한 집요의 세 가지 유형, 카리스마적, 전통적, 합법적 권위를 구별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카리스마란 종교적 예언 능력과 지도력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적 감화력을 말합니다. 그는 후기의 권위 형태에 관한 관심을 통해 니체가 처음으로 제기한 주제들을 공공연하게 다루게 되었죠. 그 후 1910년경 베버는 가치 중립적인 사회학 방법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버의 노력은 그 후의 사회과학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이념형적 파악과 이해적 방법에 입각한 학문론은 독일 역사학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의 근거가 되었죠. 사상가로서 베버의 위대한 공적으로는 그때까지 주로 국내에만 몰두하던 독일 사회과학이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19세기 유럽의 두 위대한 사상가, 즉 마르크스와 니체의 사상을 직접 접근하도록 한 것과 이러한 접근을 통해 종교사회학, 정당의 사회학, 소집단 행동, 역사 철학 등의 방법론과 체계적인 문헌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